화도 천병원 TV 오늘 또 여러분 만나뵙겠습니다. 2019년 10월 25일 금요일 변함없이 금요일에 여러분 만나뵙는데요. 가을이 푹 무르익어서 이제 아름다운 찬란한 그 가을의 정원 속에 우리 모두가 머물러 있습니다. 저 아래 콘텐츠에서도 여러분에게 저의 작품 소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소제목으로 들어가서요. 원 제목 천국에서 눈뜬 아내, 그리고 수정된 제목 백석의 악령에 이제 들어가는 글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소제목 첫 번째 타이틀로 하얀 그림자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만나뵙습니다. 독서의 계절이고요. 또 나름대로 여러분과 다른 그런 환경 속에 살아온 사람들의 그 가정, 그 삶을 그린 것이니까요. 조용히 아름다운 대자연, 가을의 그 정원 속에서 감상하는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얀 그림자 11페이지. 셋째 딸 샘의 중학교 입성식은 아직 냉기가 가시지 않은 겨울, 봄짜리 다툼 속에서 거행되었다. 교문 밖으로 풍선, 병아리, 먹거리 등 장사꾼들의 열띤 고함 소리가 분위기를 잔뜩 고조시켜주고 있었다. 그 또한 축제의 일부분이었다. 샘, 축하한다. 입학식 순서를 마치자마자 웃음을 머금고 달려든 교복 차림의 샘을 품으로 안으며 아내가 축하 인사를 던졌다. 샘, 축하해. 두 언니와 막내가 용돈을 털어서 준비한 꽃다발을 받으며 샘은 한바구음을 웃었다. 아내는 대견스러운 듯 연신 싱글벙글이었다. 네 딸 모두 차례로 손을 잡고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아내였다. 우리 가족은 M 갈비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매미, 우리 매미 교복을 입으니까 더 멋있는데? 아, 자꾸 왜 그래? 샘이 걸음마를 막 배울 무렵 이름을 묻자 대뜸 매미하고 대답한 것이 오래도록 아내의 입가를 맴돌았다. M 갈비집은 벌써 많은 손님들로 북적거렸다. 점심시간 때이기도 했지만 입학식을 마친 가족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북새통이었다. 오셨어요? 자리를 만들어 드릴 테니 들어오세요. 출입문에 서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 가족을 발견한 주인 아주머니가 카운터에서 벌떡 몸을 일으키며 반겼다. 식당 안은 어른, 아이들 떠드는 소리로 장터를 방불케 했다. 어이쿠, 따님이 중학교에 들어갔구먼. 오지기도 해라. 이 딸은 몇째 따님이신가? 1년 가보았자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들르는 식당이었다. 친근감 넘치는 주인 아주머니가 샘의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다. 우리 셋째 딸이랍니다. 뿌듯한 기분이 된 내가 웃음을 머금고 대답했다.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 애기짓을 못해 어떡하니 쌤? 아내가 곁에 자리를 잡고 앉으며 맞은편에 앉은 샘을 향해 놀리듯 말했다. 뭐야 엄마, 내가 언제 애기짓을 했다고 그래. 잠옷 억울하다는 듯 샘이 볼멘 소리를 했다. 그 바람에 딱들을 둘러싸고 웃음이 피어났다. 엄마, 자, 조그맣게 싼 거야. 해. 세롬이 고기와 김치를 상추에 싸서는 엄마에게 내밀었다. 아니야, 그만 먹을래. 엄마는 이제 이 꽃게 남은 거 마저 먹을 테니 너희들이나 어서 많이 먹어. 아내는 스스로 쌈을 싸서 먹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적어도 평소에는 그러했다. 하지만 그날은 세롬으로부터 막내 송이까지 한 번씩 내밀어온 쌈을 입으로 받은 것이 전부였다. 입학을 축하한다며 활짝 웃는 낯으로 샘에게 고기쌈을 먹여주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했지만 정작 아내는 몇 쌈 먹지 않았다. 조그만 건데 이것만 먹으면 더 안 줄게. 자, 빨리. 몸을 반쯤 일으킨 세롬이 기어코 고기쌈을 엄마에게 먹일 양으로 탁자 위로 길게 팔을 내밀었다. 그래, 엄마. 언니가 싼 거 하나만 더 먹어. 여보, 그렇게 해. 이것만 먹고 이제 그만 먹어. 아이들이 조르고 내가 세롬의 손을 가까이 이끌자 하는 수 없다는 듯 아내는 입을 열었다. 전과 다르게 먹는 것이 신통치 않았다. 막내는 어려서 싸먹는 것이 어설프고 고기를 굽는 녀석은 고기 굽느라 제대로 먹지 못한다며 틈틈이 쌈을 아이들 입에다 넣어주던 아내였다. 그러면서 자신도 사이사이 입에 넣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내의 거동은 달랐다. 자기 오늘 먹는 게 달지 않은 것 같다.
감기 기운 때문 아니야? 글쎄, 그런가? 이상하게 오늘은 별로 달지가 않네. 그러게 벌써부터 말했잖아. 병원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으라고. 치료받으면 금방 나을 감기를 어물쩍 놔뒀다가 병만 키우게 되잖아. 며칠째 감기 기운이 몸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고 있었다. 아내는 상비 목적으로 사다 둔 시럽제로 미열을 가라앉히고 있었다. 또 그 소리. 집에 있는 감기약 먹고 있잖아. 이러다가 서서히 나을 테니까 병원 가라 말 좀 그만해. 상에서 물러나며 아내는 언짢은 투로 투덜거렸다. 시럽제는 그때뿐이었다. 마시고 얼마간 땀이 나고 열이 사라졌나 싶다가도 몇 시간 가지 않아 제자리로 되돌아가기를 일주일이었다. 나도 같이 갈 테니까 내일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면 병원 가보자. 귀찮다는 듯 아내는 침묵으로 답하며 나란히 걸었다. 병원 걸음을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만 몸이 아프면서도 유난히 병원에 대한 거부감을 지닌 아내였다. 밥을 먹자거니 입맛이 없어 안 먹겠다거니 며칠째 밥상머리에서 실랑이가 전개되고 있었다. 엄마, 우리 놀이터에서 좀만 놀다 들어가요. 아파트 놀이터를 지날 때 새롬이 툭 말을 뱉었다. 아빠 엄마를 벤치에 앉혀놓고 저희들은 놀이기구에 매달려 놀기를 즐겨했다. 오늘은 그냥 들어갈래. 으슬으슬 한기가 들어서 엄마는 빨리 들어가야겠어. 잠시 수그렸던 열이 다시금 피어오르고 있었다. 오늘은 그렇게 하자. 엄마가 아프니까. 그래 아빠. 그럼 우리끼리 좀만 놀다 들어갈게. 둘째 슬기가 걸음을 멈칫하며 입을 열었다. 그래라. 엄마랑 아빠를 엘리베이터 앞까지만 데려다주고 놀다 들어와라. 집에 들어올 때는 몸에서 모래를 깨끗이 터는 거 잊지 말고. 네. 대답과 동시에 새롬을 뺀 새 녀석이 놀이터를 향해 줄다름 쳤다. 엘리베이터 앞에 다다르자 새롬마저 놀이터로 보냈다. 누가 됐든지 내일은 먼저 온 아이 데리고 병원에 꼭 가는 거다. 집에 들어오기 무섭게 펼쳐진 담요를 감고 눕는 아내를 보자 이미 속이 상할 대로 상한 나는 퉁명스럽게 말을 던졌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 그리고 그 약 좀 줘. 아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떨림이 묻어 있었다. 약상자에서 시럽제를 꺼내 아내 손에 건네주며 이마에 손을 얹었다. 피어오른 열로 인한 한기로 아내는 떨고 있었다. 약병 뚜껑을 열고 손에 쥐어주자 겨우 머리만 내민 아내는 한 모금 마신 다음 이내 담요 속으로 숨어들었다. 초등학교 5학년 막내 송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아내는 부시시 몸을 일으켜 병원 갈 준비를 했다. 어제처럼 심한 열은 없었지만 아내는 전날 나와 약속한 것이 있었던지라 순순히 송이 손을 잡고 병원으로 향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우리 가족이 아프면 들르는 동네 병원 K내과였다. 아빠 있잖아요. 엄마 주사 맞았대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안으로 뛰어든 송이가 엄마 주사 맞은 걸 두고 놀렸다. 이리 와 꿍꿍이. 엄마가 주사 맞을 때도 아프지 하고 놀리더니. 뒤따라 들어온 아내가 제법 약오른 신용을 하고 송이를 쫓았다. 말을 배울 무렵 샘처럼 송이도 이름을 물으면 꿍꿍 하고 대답한 것이 크도록 애칭이 되어 불렸다. 병원에서는 뭐라고 해? 내 무릎을 베고 누운 아내의 볼을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감기 같다면서 주사 놔주고 이틀치 약 처방해줬어. 그리고 병원에 나온 김에 혈액 검사하자면서 피도 뽑았고. 별것 아닌 감기를 가지고 피까지 뽑고 온 것이 못내 못마땅하다는 듯 아내가 내 팔을 지그시 꼬집었다. 의사 선생님이 어련히 알아서 피 검사하자고 했을까봐 약이나 제때 먹어서 감기나 떨쳐버려. 누워있던 아내가 그제야 생각났다는 듯이 일어나 벗어놓은 점퍼 주머니에서 약봉지를 꺼내 건네주었다. 아내도 그렇고 아이들까지 약을 때맞춰 챙겨 먹이는 역할은 내가 도맡았다. 임파선 결핵이란 질병으로 힘들게 지나왔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다. 하루 4차례씩 한 번도 빼지 않고 1년을 투약해야 했던 길고 긴 여정의 시간이 몸서리를 치게 했다. 40kg도 안 되는 몸으로 2년을 버티어내야 하는데 하며 걱정스런 표정을 지어 보이던 영등포 B병원 담당 의사의 말은 차라리 절망이었다. 수없는 다툼과 줄다리기로 전장과도 같은 시간이었지만 내려진 담당 의사의 선고와는 달리 절반을 뚝 잘라
1년으로 투약 기한을 줄인 것은 말로 형용기 어려운 기쁨이었다. 아참, 체열 결과는 언제 나온다고 해? 응, 모레 오후쯤 전화하면 알려준댔어요. 곁에 엎드려 열심히 학습지를 풀고 있던 송이가 펼쳐진 학습지에다 눈을 박은 채 대답했다. 2004년 3월의 봄이 그렇게 서서히 냉기를 벗어내고 있었다. 다음 날이었다. 아내와 함께 점심으로 라면을 먹고 있을 때 텔레비전 위에 올려놓은 음성시계가 2시를 알렸다. 늦은 점심이었다. 서둘러 점심을 끝내고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약을 챙겼다. 이제 한숨 잘 테니까 나 건들지 마. 알았지? 빈 물컵을 돌려준 아내는 길게 반으로 접혀 깔린 담요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 누웠다. 류머티즘으로 인해 일찌감치 안마일에서 손을 뗀 아내는 집안일조차 힘에 겨워했다. 조금만 무리했다 싶으면 여지없이 관절 마디마디가 부어오르고 쑤셔대는 통에 마음먹고 집안일을 할 수도 없었다. 풀잎처럼 여린 아내의 몸을 천천히 주물러 나갔다. 얼마 가지 않아 아내의 숨소리가 깊어졌다. 뚜루루루루루.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난데없는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란 아내가 얕은 잠에서 발을 뺐다. 나는 얼른 손을 내밀어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수화기 속에서 낯익은 간호사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여기 K내과인데요. 임미라 씨 어제 체열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지금 빨리 임미라 씨를 병원으로 나오게 하시랍니다. 수화기 속 간호사의 말의 참뜻을 가늠하느라 순간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 그저 네 대답만 하고 수화기를 제자리에 올려놓았다. 까닭 모를 불길한 생각에 조금 전 간호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시금 되새겼다. 무슨 전화야? 누운 채 천천히 몸을 돌린 아내가 잠이 묻어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병원인데 체열 결과가 나왔다면서 잠깐 병원으로 나오라는데? 그래? 내일 체열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뭐 다른 때보다 결과가 빨리 나올 수도 있는 거겠지. 아내도 의문이 섞인 말투였다. 나는 자꾸만 피어오르는 의문과 줄다리기를 했다. 다른 땐 전화상으로도 검사 결과를 곧잘 알려주던 K내과였다. 걱정하지 마. 무슨 일로 오라는지 아직 모를 뿐더러 설령 걱정할 만한 일인들 어쩌겠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길밖에. 아내는 내 마음을 읽고 있었다. 자신의 몸을 주무르면서도 복잡한 생각 속을 헤매는 내 속을 꿰뚫고 있었다. 다녀왔습니다. 둘째 슬기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그래, 어서 와라. 들어온 슬기를 향해 대답하고 아내의 어깨를 흔들었다. 응, 알았어. 일어날게. 아내는 잠들지 않았다. 나만큼이나 깊은 생각 속에 빠져 있었던가 보다. 괜찮아. 자기는 그냥 집에 있어. 슬기랑 같이 갔다 올 테니까. 집에 있으려니 좀미 쑤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 딸 하나 살 양으로 옷장 문을 열자 머리를 빗던 아내가 만류하고 나섰다.